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기 IA 오클랜드 사무실에서 저희 학생들이 지금 현재 오클랜드 유니버시티에서 바이오메드 그리고 헬스 사이언스를 공부했던 박상준 학생과 이성빈 학생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표현으로 하면 선배와 후배의 만남, 그리고 이렇게 첫 학기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팁 또는 네, 공부하는 요령 이런 걸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육회 시험 준비도 시험을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학교로 편입 또는 지원까지 같이 추가로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학생이 있는데 먼저 상준 학생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5대에서 헬사를 1학년을 다닌 박상준이라고 하고요. 저기 있는 친구는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바이오메드 1학년 다닌 이성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일단 5대에서 사용하는 스터딩 플랫폼들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코스들의 그런 정보들과 뭘 배우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캣이랑 MMI 인터뷰 이거 두 개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릴 거고, 그리고 의대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이제 클리니컬 파스웨이들을 이제 밟으실 분들을 위해서 그 리퀘어먼트들도 이제 저희가 리서치를 해서 일단 조사를 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2022년을 여러분이 다니면서 이제 알았으면 하는 그런 팁들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 플랫폼으로는 캔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앱스토어나 이제 그 앱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캔버스를 통해서는 거의 모든 이 렉처랑 렉처 가이드 노트랑 또 이제 뭐 스터디 리소스들이 전부 다 업로드 되기 때문에 이 앱은 뭐 필수로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 코스 자체가 이 캔버스라는 이 웹사이트랑 앱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공지사항이랑 뭐 알림 같은 게 있으면 다 캔버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까셔야 돼요. 그리고 퀴즈들이랑 이제 온라인으로 보게 되는 시험들은 이 캔버스 앱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학기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깔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피아자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남길 수 있는 어떤 허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캔버스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익명으로 질문을 남기면은 이제 렉처러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잘 모르겠는 게 있거나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은 뭐 시험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과제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 피하자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질문을 올릴 수도 있지만 이제 웬만한 이제 궁금증 같은 거는 이미 물어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검색만 해도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피하자를 과제나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어, 네. 그리고 이제 렉처러한테 직접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렉처러가 리플라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피하자를 많이 이제 요긴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KBSA라는 그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Korean Biomed Student Associ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메드에서 그 메디컬 스쿨 2학년을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1학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페이스북 그룹이고요. 이 코어 과목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유캣이랑 MMI 같은 거에서 이제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컨퍼런스 같은 것도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족보나 이제 뭐 퀴즈 같은 거 풀었던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잘 제공을 해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네, 그냥 웬만하면 가입을 하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코스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코스 인포메이션은 어차피 내년에 학교를 가면 질리도록 알게 될 테니까 그냥 대충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에는 코어 페이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오메드 페이퍼, 헬사 페이퍼 따로 이제 각자 하는 것들도 설명 좀 해드리고 그리고 랩에 대해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clarification 좀 주고 그리고 테스트 앤 exam에 대한 정보들도 조금 줄 생각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는 바이오메드, 오른쪽에는 헬스사이언스 이게 이제 1학년들이 하는 페이퍼들이거든요. 거기에 볼드 돼 있고 언더라인 돼 있는 것들은 코어 페이퍼라는 건데 이 네 가지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의대를 들어가고 싶다면 이 네 가지 위주 이 네 가지가 그냥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어 페이퍼 중에 첫 번째 캠 115 이제 그냥 흔히 아는 화학이죠. 이제 고등학교에서 컨티뉴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organic chemistry, spectroscopy 등등 뭐 학교에서 접했을 만한 것들을 조금 더 그냥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인 화학.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게 되냐면은 이제 theory와 practical이 나눠지는데 이거는 거의 모든 코스가 비슷하긴 한데 일단 위클리 퀴즈가 있고 그리고 시험이 있고 그게 미드셈 때쯤에 그리고 파이널 exam이 있어요. 그리고 사이언스는 미디어는 약간 스튜던트들끼리 디스커션 하면서 지금의 세상에 있는 사이언스 문제들 같은 거를 토론하는 그런 디스커션으로 이루어지는 theory에서 10%인가 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이제 바이오사이 107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생물학인데 약간 사람 위주인 생물학이라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토픽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고 이제 그중에 좀 기본적인 것들만 공부합니다. 예를 들자면 organ systems, nerves, antibodies, etc. 이제 이거는 진짜 1학년이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따가 설명드릴 매드사이에서도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간 것들도 있습니다. theory랑 practical은 이제 이전과 비슷하지만 이게 약간 갈리는 게 있는 게 테스트랑 파이널 exam이 코스마다 조금 달라요. 왜냐면 예를 들자면 바이오사이 107은 미드셈 때까지 공부해 놓은 거를 테스트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파이널 exam은 이제 그 시험 끝난 이후로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처음 퍼스트 세메스터 절반쯤 공부한 거는 그냥 테스트에서만 나온다고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설명해 드리자면 파이널 리그잼은 테스트에서 봤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파펠스 원온원 이거는 진짜 저도 너무 지루하고 졸려서 잘 안 봤는데 파펠스라는 거는 이제 역학입니다. 이제 그냥 의사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아픈 거를 해결해주고 하는데 이제 파펠스에서는 약간 한 발자국 뒤로 가서 큰 그림을 보는 예를 들자면 인구의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theory와 practical은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페이퍼 매드사이 142 이게 이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의대를 들어가면은 제일 비슷하게 공부할 만한 페이퍼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사이 107과 비슷한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는 토픽들이 nervous, endocrine, cardiovascular, reproductive, 그리고 respiratory systems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드사이는 이제 테스트가 두 개예요. 그 미드셈 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exam 한 2주 전인가 하나 있어서 테스트 공부하면서도 파이널 exam 공부가 많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드사이 142에서 랩들이 되게 다이섹션 같은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G 다이섹션 아니면은 그양 가슴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그렇게 막 피도 많지 않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헬사에 있는 그 코스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앞서서 말했던 저 캠이랑 바이오사이 그리고 파펠스랑 이제 메드사이는 바이오메드랑 겹치기 때문에 이제 두 번 설명을 해드리진 않을 거고, 이제 겹치지 않는 과목들 중에서는 이제 저희 볼드도 있고 언더라인도 있는 팝헬스 102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헬스 사이코라고, 그러니까 헬스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이제 건강 심리학이 있고요. 그리고 팝헬스 101이라고 해서 헬사에서는 팝헬스가 총 3개가 나와요. 그래서 헬사를 약간 팝헬스를 거의 메인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팝헬스 102에서는 이제 소셜 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성별과 나이, 뭐 장애, 사회적 위치,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존재하는 불공평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래서 이 불공평이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바이오랑 케미 이런 데에는 랩이 있다면은 이제 팝헬스에는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튜토리얼에서는 이제 보통 이런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팝헬스는 퀴즈가 없어요. 퀴즈가 없는 대신에 어, 그 그룹 프로젝트로 이걸 대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미드 세메스터 테스트가 하나 있고 파이널 exam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세이를 쓰는 과제가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총합을 해서 이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이제 건강 심리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심리학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우울이나 스트레스, 노화, 중독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과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게 예를 하나를 들자면은 노화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눈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노안이 오게 되면은요.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활동량 감소와 자신감 하락 이런 걸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ehavior modification이라고 해서 행동 교정에 대해서 또 배우게 돼요. 그리고 또 튜토리얼에서는 이제 행동 교정과 이제 그 각종 약물들이 몸에 미치는 영향과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위클리 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ehavior modification에 대한 어사이먼트가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뭐 그 습관이나 아니면 없애고 싶은 습관을 하나를 정한 다음에 이 행동 규정 프로그램을 하나를 진행을 해서 그걸 없앤 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일단 튜토리얼을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튜토리얼에서 거의 이 행동 규정에 대한 모든 걸 배우기 때문에 튜토리얼 빼먹으면은 이 과제를 할 때 정말 아무것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잘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퍼플스 101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그 구성원들에는 뭐 government나 이제 Ministry of Health 그리고 ACC 뭐 보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이런 그 의료 시스템의 구성원들이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랑 이런 역할들 그리고 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나 이제 그런 얘네가 어디서 돈을 이제 버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네, 이 친구도 과제가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대신에 퀴즈가 없고요. 대신 이 퀴즈가 없는 대신에 튜토리얼에서 출석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이 친구도 튜토리얼을 잘 나가줘야 이제 튜토리얼 그 파이널 그 점수에서 10%를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잘 나가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바이오메드에서만 하는 페이퍼들을 설명 좀 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바이오메드에서는 코어 페이퍼들이 3개가 세미스터 1에 하고 그리고 제너럴 에듀케이션 페이퍼를 하나 들고 그다음에 세미스터 2 때 논 코어 페이퍼를 3개를 다 봐요. 이제 처음부터는 바이오사이 106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바이오사이 106는 그냥 생화학 이제 Introduction to Biochemistry 여기서는 이제 enzymes와 proteins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cellular chemistry도 많이 좀 접하게 되고 그리고 metabolic, catabolic pathways 뭐 한 몸 안에서 뭐 한 가지가 어떻게 변해서 뭐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도 아까 말한 그 바이오사이 107와 비슷하게 이제 렉처 퀴즈, 테스트, 파이널 exam 있는데 여기서도 파이널 exam은 테스트 이후로 공부한 것들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사이 101 생화학 이거는 에너지, 셀룰러 바이올로지, 제네틱스 위주로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생명이 이제 존재하게 됐고 그리고 mechanisms of basic building blocks, units 예를 들자면 그 lipids, fats, amino acids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말했듯이 유전학 쪽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얘도 뭐 아까 말했듯이 theory와 practical로 나눠지는 그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hysics 160인데 이거는 그냥 다들 흔히 아는 물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all you need is a very basic understanding level of physics.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것들이 NCA 레벨 2쯤부터 기본으로 해서 약간 레벨 3 정도까지로 가니까 막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초반에는 그런 좀 베이직한 기초인 것들 좀 배우고 이제 후반 때쯤 가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 헬스 사이언스에서 실험할 수 있나. 예를 들자면 엑스레이 아니면은 사람 눈 아니면 얼트라사운드 그리고 MRI 스캐닝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피직스는 다른 거와 좀 달리 그 위클리 퀴즈가 없고 그 대신 어사이먼트가 세메스터 동안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2개고 그래서 완전 엄청 꾸준히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한 번에 몰리면서 좀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같은 것도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릴 건데요. 일단 랩은 이제 과목당 격주로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2주마다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첫 번째 날 정한 자리와 파트너가 이제 그 랩이 다 끝나는 날까지 이게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자리와 파트너는 바꿀 수가 없고요. 그래서 첫날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그리고 랩에 들어갈 때는 일단 랩 코트가 있어야 되고요. 고글 그리고 이제 랩 가이드 노트라고 해서 이제 랩을 진행하는 동안 뭐 인스트럭션이 적혀 있거나 아니면 뭐 문제 같은 게 적혀 있는 그 가이드 노트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거를 프린트 커피를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기기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패드 같은 거에다가 들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무조건 프린트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랩 앞에 이제 락커가 있는데요. 소지품을 보관할 락커가 있는데 그게 $2짜리 코인을 넣어야만 잠겨요. 그래서 $2짜리 코인을 들고 가야 되고요. 그 들고 가는 걸 까먹어도 이제 아이디 카드를 거기에 오피스에다 맡기면은 이제 $2 코인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걸 다시 돌려주면 아이디 카드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슈퍼바이저들이 이게 몇 명이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모르는 게 있거나 그럴 때 그런 걸 물어보면은 정말 친절하고 네,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정말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모르는 게 없더라도 이게 맞는지 확인을 받는 것조차도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이 있으면 인스트럭션 하나를 진행을 할 때마다 하나씩 뭐 그냥 질문을 이제 막 물어보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트럭션 하나를 망치게 되면 이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실수를 이제
딱 한 번이라도 이제 실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프루프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은데, 진짜 뭐든 물어봐도 거의 다 대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답을 모른다? 그러면 답이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진짜. 네, 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웬만하면은 돌려서 말해주던지 하니까 진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앤 exams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시험은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요. 그게 이제 MCQ랑 SAQ로 나뉘는데 이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랑 숏 안서 퀘스천이라고 해서 그냥 객관식 문제랑 서술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이제 이제 파스페이퍼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제 파스페이퍼를 최대한 많이 이제 거의 그냥 있는 파스페이퍼를 다 풀고 가는 게 좋고요. 어, 그리고 이제 모든 시험이랑 exam들은 다 이 밸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 퍼센티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확인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계산을 잘 하셔야 되고 음, 이제 치트 시트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치트 시트라는 게 뭐냐면은 A4 용지 하나를 이제 들고 들어가게 해주는 건데 거기는 어떤 노트를 적어서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 치트 시트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이 치트 시트에 적은 내용을 외우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만들면 안 되고 정말 외우기가 힘들거나 이제 이걸 뭔가 되게 까먹을 것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정말 너무 복잡하다 싶은 것들만 이제 적어서 들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험이 웬만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아무리 시간 분배를 잘하더라도 시간은 늘 모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치트시트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파스페이퍼를 여러 번 풀어서 이 치트시트에서 노트를 찾는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아무도 저한테 말 안 해줘서 늦게 알았던 건데 시험 문제는 이미 코스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교수님들이 다 만들어 놓고 코스를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거나 할 때 이 교수님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건데도 설명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반복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문제는 아니 저 파트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이 하시는 말을 그냥 이제 월드 투 월드 다 받아 적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노트를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어, 네. 그리고 정말 이건 뭐 팁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일단 시간 관리가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막 밀리고 해서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는 거는 절대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 정말 뭐 미리미리는 아니더라도 절대로 강의 같은 게 밀려서는 안 되고요. 일단 이 파스페이퍼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파스페이퍼를 푸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정말 빡세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저기까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제 타임테이블 같은 걸 다 짜서 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그게 그냥 필수예요. 이제 유켓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 건데, 유켓이 뭐냐면은 이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시험인데, 거기 시험장에 가서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배정되는 자리에 거기서 이제 5가지 섹션을 Is there something else I could? 어떤 5가지 섹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그게 verbal reasoning, decision making, quantitative reasoning, abstract reasoning, 그리고 situational judgment로 나눠져요. 이제 여기서 어떤 거를 시험 보냐면 여기 밑에 쓰여 있는 것처럼 access skills desirable in health professions. 예를 들자면 problem solving, empathy, and abstract reasoning skills. 이제 유켓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이없는 문제들도 많고 되게 이게 이거라고? 라는 시험들이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시간 제한도 되게 짧아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지금 문제 2개를 약간 맛보기로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종이와 펜 같은 거 있으시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문제는 45초 제한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제기 시작할 때니까 45초 끝나면은 답을 보여줄게요.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짧죠? 이게 되게 어려워 보여도 진짜 연습하면은 느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걱정 안 해도 되긴 해요. 이제 답 보여드릴 텐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다 테이블 같이 만들어서 B가 답이거든요. 되게 저는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진짜 내가 평생 이런 거를 쓸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연습하면은 느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다음 거는 조금 더 간단한 걸로 이거는 패턴을 recognize 하고 다음 게 뭐가 나오는지 정하는 건데 이거는 35초 제한이거든요. 35초 시작했으니까 끝나면은 제가 끝. 이제 진짜 이 답은 B거든요. 이렇게 와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는 생각 들 만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도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iCanMed라는 웹사이트도 있고 medentry라는 것도 있고 이거 두 개는 이제 돈 내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iCanMed를 쓰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유캣 오피셜 웹사이트에도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돈 안 쓰시고 그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계정 하나를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쓰시던지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MMI 인터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MMI가 뭐냐면 Multiple Mini Interviews의 줄임말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그 스테이션이 8개예요. 그리고 각각 스테이션에 이제 다른 주제를 두고 토론까지는 아니고 그냥 얘기를 나누는데 뭐를 시험하냐? 그 non-academic qualities and capabilities 밑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communication skills 그리고 social responsibility 그리고 어, 지금 특히 뉴질랜드에 돌아가는 상황들의 이해도 그리고 어, 얼마나 잘 공감할 수 있나, 얼마나 새로운 도전에 응할 수 있나, 그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이제 MMI가 8스테이션이 있다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처음 건 잘했는데, 두 번째 건 망쳤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한숨 돌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이제 새로운 마인드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이것도 연습하면은 많이 좋아지니까 이거는 친구들이랑도 하고 아니면 알게 되는 선배님들한테도 문제 같은 거 내달라고 들어달라고 하면은 되게 빨리 늘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실 거는 requirements for each clinical pathway.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의대는 진짜 이 악물고 진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진짜 들어가기 힘들으니까 그래도 백업으로 한 곳 정도는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GPA, 그러니까 하는 페이퍼들의 average grade point average이거든요. GPA가. 그거랑 UCAT이랑 MMI랑 이제 different ratio로 무게감이 다릅니다. 다음 보시면 의대는 이제 GPA가 60%를 보고 UCAT이 15%를 보고 그리고 MMI를 25%를 봐요. 이건 작년 기준이어서 올해 조금 바뀔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인터뷰를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코어 페이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어 페이퍼에서 일단 GPA가 미니멈 6가 돼야 돼요. 6가 뭐냐면은 비프릴 거거든요. 제가 알기론. 비슷하게 옵토랑 파머시도 GPA가 5.5, 5가 돼야 인터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옵토랑 파머시를 보시면은 유켓을 안 봐요. 그러니까 유켓은 의대에 들어갈 때만 필요하고 옵토나 파머시 들어가려면 유켓은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GPA 6만 되면은 그러면 의대를 들어가는 거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의대를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일단 A 아니면 A+, GPA 8 아니면 9로 올려놓으시는 게 진짜 안전해요. 왜냐면 예를 들자면 작년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더 너무 사람들이 성적이 너무 좋아서 의대 원래 컷라인이 GPA 8이었는데 8.5로 올리고 그런 경우들도 많았어요. 8.5라면 이제 페이퍼 4개를 A+ 받고 4개를 A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작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의대는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팁을 드릴 건데 일단 저부터 시작을 하자면 일단 공부를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한다고 이게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진 않더라도 똑똑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이제 제가 노트 테이킹을 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걸 빼먹은 상태로 제 노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기만 하면 어차피 시험 문제에 제가 빼먹은 그쪽 파트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막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 노트를 접해보고 이제 조금 이렇게 분배를 잘 하면서 조금 똑똑하게 좀 스마트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때까지 해왔던 공부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법을 바꾸실 때는 정말 이 여러 가지 공부법을 시도를 해보시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이건 이제 학기 초에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면서 네, 시도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좀 그런 공부 같은 거 할 때 적성 이런 거를 이제 검사를 해주는 웹사이트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검사도 해보시면서 공법을 찾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은 충분히 이제 망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험 타임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을 전혀 배려를 하고 만든 타임테이블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시험이 이렇게 뭐라 해야지? 좀 이 시험이 타이트하게 타임테이블이 짜여 있어서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 시험을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망치더라도 번아웃이 올 수는 있지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빨리 까먹고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드를 노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매드는 정말 이 탑 스튜던트들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1년만 더 하면 이제 또 매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첼러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그레드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매드에 목숨을 거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을 챙기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제 너무 열심히만 하고 이제 운동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건강을 이제 완전 베일이기 때문에 네. 틈틈이 운동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누가 저한테 좀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만한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아까 상준이도 말했듯이 시간 관리가 완전 강추도 아니고 그냥 필수예요. 진짜 스케줄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거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그리고 렉처를, 그러니까 한 주가 끝날 때쯤에 그 이번 주에 있는 렉처들을 다 끝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한 번 쌓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쌓이거든요.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진짜 언젠가는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완전 답답하고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시간들이 오긴 하니까 진짜 처음 렉처들이 쉽다고 방심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이 악물고 그냥 공부하는 것을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친구를 만드세요. 친구 만드시지 않아서도 바이오메드 같이 하는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든지. 왜냐면은 바이오메드에서는 진짜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려운 코스거든요. 그게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예를 들자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랩 리포트 같은 것들도 공유하면서 너무 막 까칠하게 굴지 말고 하면은 어차피 가는 것도 있으면 오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은 진짜 친구도 만들고 더 친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덜어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퀴즈가 매주 있는 퀴즈들이 많은데 그거를 진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자면 비플에서 A로 올라가는 게 뭐 5% 차인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1%도 아니고 0.5% 그거 하나하나가 진짜 마지막에는 너무 결정적이게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퀴즈 같은 거 되게 쉬워 보이는 것들도 꾸준히 하시면은 진짜 좀 마음 편하게 올 한 해를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준이가 말했듯이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완전 벼락치기로 시험 전날에 그냥 노트 써놓은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써보고 대충 외워야 될 건 조금 몇 번 반복해서 써보면서 해서 시험 치면은 웬만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이오메드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진짜 아까 말했듯이 시간 관리 잘 철저히 하면서 그리고 그 다들 플래시 카드도 언젠가는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플래시 카드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 이제 뭐를 공부할 때는 이제 메인 서브젝트가 있고 그리고 그 메인 서브젝트를 통해서 옆에 좀 외워야 되는 팩트들이 많고 합니다. 이제 플래시카드 올려놓은 것들은 이제 메인 서브젝트, 그, 그죠. 메인 서브젝트는 따르게 공부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플래시카드로 진짜 외워야 될 것들만 옆으로 뭐, 예를 들자면 어느 사람이 이걸 개발했다. 뭐 그런 거 딱히 음, 중요한 것 같진 않아도 그래도 이건 외워야겠다 싶은 것들 꼭 플래시카드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래시카드도 그 렉처 하나당 막
30개씩 만들고 그러면은 렉처가 코스 하나당 거의 20개 정도인가 되는데 그러면 세메스터 하나에 렉처 80개 정도인데 80개 곱하기 30이면은 거의 2000 플래시 카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니까 플래시 카드도 할 거면은 그냥 렉처 하나에 뭐 다여섯 개 정도씩 그로만 제한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썼던 공부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처음에 플래시카드도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저는 플래시카드가 안 맞아서 이제 잘 만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그냥 A4 용지, 빈 A4 용지에다가 이제 제가 썼던 노트를 이제 보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쭉 쓴 다음에 제가 빼먹은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그냥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A4 용지, 빈 A4 용지에다가 그 예를 들면 뭐 렉처 하나를 듣고 나면 그 렉처를 대충 외운 다음에 그 렉처에서 배운 거를 이제 A4 용지에다가 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빼먹은 게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외우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민이가 말했던 것 중에 친구를 만들어라 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빼먹은 게 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렉처를 아무리 돌려봐도 한 번 놓친 것들은 또 여러 번 놓치기 때문에 제가 놓친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서로 빼트린 게 뭔지 이제 쉐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빼트리는 경우가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톡방을 하나를 만들까 하는데요. 이건 필수가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끼리 뭐 친해져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뭐 모르는 게 있거나 뭐 정말 막혔다 싶을 때 뭔가를 물어볼 그럴 뭐 단톡방 같은 게 하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라도 단톡방에 이렇게 조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다음 슬라이드에 저희 그 인스타 아이디를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DM을 주시면 저희가 단톡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뭐지? 됐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Q&A를 진행을 할 건데 이제 들으시면서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설명이 좀 불충분했던 게 있으시면 보이스를 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채팅으로 쳐주셔도 돼요. 아니면 또 뭐 개인적인 뭐 그런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밑에 있는 저희 인스타 아이디로 DM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톡방을 만드시고 싶으실 경우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얘기를 주시면 제가 우리 상준 학생이랑 성민 학생이랑 해서 같이 방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추가로 계속 문의하시면 계속 또는 뭐 내년에도 다시 또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매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저기 상준이 학생 공부하는 걸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오면 항상 멘탈 나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멘탈 잡고 공부 다시 시작하고 참 그 모습이 딱해 보였어요. 많이 딱해 보이고 근데 너무 공부 열심히들 노력 많이 했고 정말 의대란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그냥 힘들다는 게 막 뭐 그냥 어디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면 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시험을 뭐 육회 테스트 같이 이런 것만 잘 보면 되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만 또 잘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냥 옛날에 공부 잘했다고 믿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공부하는 패턴을 자기가 먼저 찾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좋은 팁들 많이 줬어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멘탈 잡는 것 같아.
멘탈 잡고 그다음에 시간 잘 활용해서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우리 상준이 아주 그치 규칙적인 생활 잘했지. 그래요. 우리 성빈이는 알아. 내가 정말 이 리듬이 특히 락다운 기간에는 리듬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 공부하는 리듬, 신체 리듬, 이런 모든 리듬들이. 이것도 하나의 또 난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 정말 잘 잡고 규칙 또는 시간표 이런 거 다 잘 세워서 성공적으로 1학년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안 됐다고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요. 아까 상준 학생이 얘기한 대로 길은 있습니다. 길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시험 뭐 이번에 1학년 떨어졌다. 그건 하나의 그냥 스텝이라고 하나의 스텝이라만 생각하세요. 다른 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래요.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우리 이메일이나 인스타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변 학생하고 상준 학생 고마워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모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